만 3세 남자아이의 언어치료 중이에요. 수용은 정상, 표현은 아직 엄마, 아빠, 동물 소리 정도만 해요. 기질 검사를 했는데 자기 조절이 어려운 아이라고 나왔대요. 자기 조절이 어려운 아이는 표현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언어치료 진전이 느려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자, 저는 선생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심리나 기질 쪽은 저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아예 배제하란 건 아닌데 그건 두 번째예요. 저도 항상 어머님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어머님이 심리 이런 것 쪽 얘기를 들으시면 그쪽으로 푹 빠지세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얼룩말 유형이래요 우리 아이가. 그쵸? 그러면 뭔가 막 이게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선생님 뭐 심리나 기질은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냥 고려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얘 틀 만들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저거 자기 조절이 저렇게 어려운 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적어준 정보들을 토대로 저희가 얘를 분석을 해가지고 방향성을 세우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수용은 정상이에요. 근데 표현은 아직 엄마, 아빠, 동물 소리 정도만 돼요. 그쵸? 이것도 로드맵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질문하신 선생님이 언어치료 진전이 느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이제 언어치료사이실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추상적인 말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사실은 자기 조절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 조절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 건지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 자기 조절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거나 수용 언어를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치료사의 관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생님이 나아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저 심리 유형도 더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시도해보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행동 조절이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고려할 나이가 아니에요. 만 3세죠. 그럼 아직 어리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그냥 착석도 안 되고 수용 언어는 괜찮지만 뭘 시키면 굉장히 안 하려고 하는 아이 이럴 확률이 높거든요. 약간 그런 거를 자기 조절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요 단계가 없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착석도 포함되고 수용 과제도 포함돼요. 그럼 이 단계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또 요게 돼야 되겠죠. 그쵸? 요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냥 제가 자기조절이란 말을 써볼게요. 착석도 자기조절이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조금 참고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것도 자기조절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했다가 선생님이 회수했을 때 내가 잠깐 기다리는 것도 자기조절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행동조절, 감정조절 쪽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틀을 먼저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3살, 만 3세? 만약에 표현 언어가 저 정도인데 만약에 자기조절이라는 걸로 봤을 때 그냥 좀 자기 멋대로인 아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선생님 저는 무조건 착석시켜서 할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도 그러면 수용 언어는 좋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엄마, 아빠, 동물 소리 정도만 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어휘가 10개 미만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저것도 지금 따라 말하기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쵸? 그냥 자기가 소리 내고 싶을 때만 낼까?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친구는 일단은 동작 모방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작 모방이 안 되면 동작 모방부터 하고 동작 모방이 잘 돼도 저는 동작 모방부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 단어가 10개 미만이면은 어쨌거나 말을 따라하는 걸로 어휘를 배워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 10개면은 따라 말하기가 얘한테 되게 힘든 과제일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얘 동작 모방을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동작 모방을 통해서 너가 나를 따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하고 우리가 찾은 그런 뭐 얘가 좋아하는 것들 막 이제 제공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쵸? 동작 모방이 되게 안정적이면은 저는 따라 말하기를 할 것 같아요. 따라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따라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을 토대로 요구하기. 보고 말하기로 확장을 시켜 나갈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수용 언어는 잘해요. 그러면 좀 동작 모방이랑 수용 언어를 쉬운 과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선생님이랑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재밌고 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요? 그쵸? 과제를 많이 하지는 말고 진짜 한 번에 한 번씩 보상 주셔도 돼요. 과제를 많이 하는 거는 내일 교육의 주제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아이가 참여도나 이런 수능도에 높이는 작업들 그걸 위해서 동기 강화제도 찾고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언어에 대해서 지금 안정된 부분이 부족하니 이제 동작 모방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동작 모방이 사실 선생님 저희 교육을 안 들었으면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작 모방 좀 약간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건이 없이 하는 동작 모방이 있고 물건이 있이 하는 동작 모방이 있거든요. 따라해.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 하면은 뭐 얘가 간식 좋아하면 간식 주셔도 되고 장난감 좋아하면 장난감 주셔도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회수한 다음에 따라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애들 되게 쉬워하고 재밌어하는 게 할리갈리 종치는 거 있잖아요. 자 선생님처럼 해봐 하고 종치는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종치는 거예요. 그냥 저랑 똑같이. 그러면 그냥 또 좋아하는 거 제공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이 좀 쌓이고 나서는 이제 말 따라하는 걸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말을 배우려면 따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쵸. 근데 말을 따라하기 전에 쉬운 걸 따라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쉽고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이 느리면 일단 말 가지고 따라하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 모방 따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따라하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말 따라하는 체계로 점차 늘려가시면 되세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이 친구는 그냥 그래프를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은 초반에는 일단 조금 자기 멋대로인 아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좋아하는 거 찾고 착석이랑 그런 진짜 쉬운 과제들을 좀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는 저는 동작 모방을 할 것 같아요. 그쵸? 동작 모방이랑 수용 언어도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쉬운 과제로 할 수 있겠죠? 그쵸? 저는 그 다음에는 따라 말하기.
그쵸.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 말하기가 좀 잘 되면은 이제 그때 말로 요구하는 거 비중 높이시고 말로 보고 말하는 거 비중 높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어휘 50개, 80개 쌓고 문장 늘리고 문장 엄청나게 늘린 다음에 질문 대답하기 들어가고 이런 순서를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